현대인의 고질적 병이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발생되기도 합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에 의해 목과 허리에 타격을 입은 K씨. 잘 다니던 회사에 피해를 입히기 싫어 휴직을 신청하고 치료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정도로 상태가 악화될지 몰랐습니다. 사고에 의한 충격에 휩싸여 아픔을 느끼지 못했고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린 뒤부터 급격히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후 7일 정도가 지난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그는 주치의에게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게 되고 전문의는 그러하다면 자기공명 영상 촬영을 해보자고 합니다. MRI 검사 결과 내용을 살펴보니 이러하였습니다. 경추 4567번 추간판 탈출증은 후방 중앙 부분에 심한 돌출과 퇴행성이 진행됨. 다행히 수술까지 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으며 보존적 치료로 약물, 재활치료를 받은 피해자 K씨는 몇 개월 뒤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은 상태를 확인 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교통사고 추간판 탈출증 합의금의 실망감이 앞서게 됩니다. 100% 피해자이고 어렵게 얻은 직장도 휴직하게 되었는데 100에서 200에 합의를 하자는 건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합당한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K씨는 이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도 싫고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인지라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보상액에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게 됩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뒷범퍼를 들이박아 교통사고 추간판 탈출증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C씨. 뒷범퍼의 형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충돌이었기에 목 그리고 허리 부위에 동시에 타격을 입어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는 한의원 정형외과 등을 전전하며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시술을 받은 뒤 꾸준히 치료와 재활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 상태가 나아지자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던 업무의 복귀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교통사고에 의해 손해를 입은 자신의 피해 보상액을 받기 위해 보험사 담당자와 추간판 탈출증 합의금 보상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보험회사 담당자는 해당 디스크는 사고와의 연관성이 적은 관계로 보상액 또한 감액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졌던 C씨는 사고 전에 디스크 질환으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보상액이 감액된다니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태도는 강경했으며 더 이상의 말이 통하지 않자 그는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 것 같던 교통사고 추간판 탈출증 보상 문제를 해결해줄 손해사정사에게 이 사건을 위임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그들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교통사고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면 혹시 모를 후유증 여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정도에 따라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간판 탈출증 후유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는 MRI, 근전도 검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유추 경추 추간판 탈출증 한시장애에 대해서는 사고 시점으로부터 4에서 5개월이 경과된 후 사고와의 관여도인 외상기여도를 포함한 장애율, 그리고 사고 연관성 등을 자세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해자 C씨가 MRI 검사 뒤 나온 퇴행성 디스크와 사고와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더욱더 신중히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과실이 쌍방일 경우 CCBB를 가려야 하며 피해자 쪽이 입은 피해에 대한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휴업손해, 위자료 그리고 후유증이 남아있다면 그에 대한 일실수 이객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내용에 대하여 적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의구심 없이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당사자인 본인 스스로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음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이시거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여기 보상 하우머치에서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